안녕하세요. 오늘 파이 네트워크 업데이트 공지가 떴습니다. 파이 앱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관련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씩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메인 화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면, 자, 오늘 백서의 새로운 로드맵 챕터를 공개를 하고 메인넷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앞으로 며칠 안에 메인넷이 출시가 되어 라이브 상태가 될 것이며, 메인넷의 중간 단계인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메인넷은 라이브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메인넷을 클릭을 해보고 맨 위에 중요 글을 한번 읽어보면 메인넷은 아직 라이브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이 라이브가 된다 하더라도, 즉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개방형 네트워크가 아닌 폐쇄형 네트워크, 폐쇄형 블록체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자, 원래 파이는 개방형 네트워크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형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부분을 막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여기서 intermediat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중간형 폐쇄 블록체인이다. 그리고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이 중간형 폐쇄 블록체인의 기간을 가지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영원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이런 중간형 폐쇄형 블록체인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어쨌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로드맵 버튼을 클릭을 하고, 또 이전에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단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인넷 체크리스트도 확인을 해보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 체크리스트 버튼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총 6가지의 체크해야 할 리스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굴 중인 파일을 메인넷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필수 항목 6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리스트는 파이 브라우저를 다운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당장 파이 브라우저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파이 지갑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는 non-custodial 파이 월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non-custodial이라는 말은 쉽게 풀이를 하자면 오직 여러분들만이 이 지갑에 접근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생성을 하겠죠. 지갑을 처음 만들 때. 그리고 그 지갑의 비밀번호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겁니다. 개발진들도 여러분들의 지갑의 비밀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엄청 안전한 지갑이겠죠. 해킹 위험도 덜하게 될 것이고요. 정말 탈중앙에 아주 가까운 지갑 형식이 맞는데, 반대로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지갑을 열 수 없게 됩니다. 개발진들도 열어줄 수가 없죠. 그게 바로 non-custodial 타입의 월렛입니다. 어쨌든 이 지갑을 지금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파이 브라우저를 먼저 다운받으시고 거기서 파이 지갑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 채널 예전 영상을 보시면 파이 지갑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영상이 있으니 따로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 2번은 파이 지갑을 지금 설치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이 브라우저를 먼저 다운받으시면 파이 지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3번을 보시면 얼마만큼의 양을 락업할지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채굴 중인 파일을 메인넷으로 이전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락업량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전 영상에서 락업에 대한 설명은 너무 많이 이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계시다면은 제 예전 영상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이 락업 조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파이코인이 메인넷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즉 계속 묶여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지금 락업 창에 가셔서 이렇게 3번 창 버튼만 눌러도 락업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락업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 체크박스를 공백으로 둔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한 후에 비율을 조정을 해서 또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면은 파이코인이 메인넷으로 이전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부터는 락업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미리 확인창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설정을 해 두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4번 KYC 신청서를 제출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coming soon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만간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아니죠. KYC는 여러분들이 채굴하고 있는 파일을 메인넷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파일 락업이니 이런 것들 모두 KYC가 통과되어야만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이 브라우저에 가셔서 KYC 앱을 누르고 KYC를 시작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아직은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스트의 5번째, KYC의 결과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만약 KYC를 인증을 하셨다면 결과를 기다리셔야 하는데 여러분의 성함이나 이미지를 좀 비교를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고 여러분의 신분증이 어떤 정부나 어떤 법에 반하는 그런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서 KYC를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여러분들이 어닝팀 멤버나 보안 서클 멤버들에게 KYC 관련해서 정보를 전파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어닝팀이나 이제 보안 서클 멤버들이 KYC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받는 보너스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다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로드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로드맵의 상단을 보면 드래프트 버전, 즉 초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성본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공식 백서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귀하의 피드백을 환영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 이 로드맵은 또 백서는 아닙니다. 다른 것이고요. 일단 파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로드맵에 대한 초안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찝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이는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베타 단계와 테스트넷 단계, 그리고 메인넷 단계, 이렇게 주요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메인넷 단계의 바로 전인 테스트넷 단계 있고요. 이 테스트넷 단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즈 1 부분을 보면 이 부분 2018년 12월 초기부터 파이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왔었다, 이런 좀 장황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들이 다 했던 얘기들, 다 아는 얘기들이고요. 이런 건 다 스킵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안 서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다음이 요구하는 신뢰 그래프를 구축을 했다. 파이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과 그 대가로 파이오니어들은 채굴 보상을 받았다.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파이를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이 차이가 저는 발생했다고 봅니다. 파이가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라는 것과 그 합의 알고리즘의 기본이 어떤 이제 작업 증명처럼 에너지 소모라든지 지분 증명처럼 스테이킹을 요구하는 그런 기존 방식이 아닌 신뢰 그래프로 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합의를 해주고 보상을 받는 시스템인데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이죠. 어쨌든 우리들은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파이오니어들이고요. 나머지 99.99%는 이 좋았던 찬스를 놓쳤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스킵을 하고요. 마지막 이 핵심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 233개 국가 및 지역에 도달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했지만 한두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결제 코인들은 그냥 쿠폰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탈중앙 블록체인과 코인의 강점은 개발도상국에서 사람들이 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에 큰 의의가 있고요. 그런 전 세계 국민들이 다 해외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수출을 하고 있는데 또 자국으로 또 돈을 다 송금을 하면서 또 그런 돈들이 수수료로 지금 다 깎이고 있죠. 이게 이제 현재 금융권의 모습인데요. 엘사바도르가 왜 비트를 법정화폐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었지만은 엘사바도르 대부분의 수입이 해외에서 그 송금되는 부분에 지금 의존이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디덕션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대체 방안이 되었다라는 거죠. GDP의 10%나 20% 이상이 송금 부분이면 진짜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있는 필리핀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소외된 나라들 때문에 저는 탈중앙 블록체인의 기술들이 좀 더 앞당겨졌고 더 필요할 것이다. 미래엔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파이의 스텔라 프로토콜은 이를 비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시작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파이는 전 세계 최대한 많은 인구가 이 파이 코인을 가져갈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 결과값이 지금 현재 여기 있죠. 233개 국가에서 결과적으로 파이를 공급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첫 걸음은 성공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제부터 더 어려운 발걸음이 남아있지만은
파이는 뭐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DAO라든지 모든 부분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그 전제 조건이 일단 세계 각국에 널리 파이를 퍼뜨렸냐라는 그런 질문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다. 그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천만 명 이상의 활성 채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단계가 페이스 2 단계, 즉 메인넷 단계인데 제 유튜브 채널에 쫙 나와 있는 동영상 내용들이 다 테스트넷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없어서 스킵할 건 다 스킵을 하고요. 블록체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넷을 가동을 했고 수많은 노드 참여자들이 생겨났다. 또 기술적인 개발과 보안을 거쳐왔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파이 네트워크는 3천만 명 이상의 참여 개척자가 있고 만 개가 넘는 완전한 기능의 커뮤니티 노드 그리고 대기 목록에 있는 10만 개 이상의 일일 활성 노드로 성장을 해왔다. 이 말이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노드로만 보면 이미 비트코인 수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한동안 비트코인 실시간 노드 수와 파이를 항상 꾸준히 비교를 해왔었는데요. 비트가 13,000개에서 한 14,000개 정도의 노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파이 네트워크는 그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록체인에 노드가 많다는 것은 파이 블록체인이 그만큼 건강하다라는 뜻인데요. 탈중앙화가 더 잘 돼 있다. 좀 해킹에서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 3단계, 즉 메인넷 단계인데요. 2021년 12월 파이 블록체인의 메인넷이 활성화가 된다 합니다. 휴대폰 계정에서 메인넷으로의 파이오니어 잔액 마이그레이션은 이 기간 동안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전에 KYC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파이 생태계에서 유틸리티를 생성하고 우리에게 유틸리티를 생성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메인넷을 일단 두 가지 기간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방화벽으로 보호된 메인넷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즉 폐쇄형 네트워크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기간은 2021년 12월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폐쇄된 네트워크 기간은 메인넷이 활성화는 되지만 원치 않는 외부 연결을 방지하는 방화벽이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뻔하죠. 자, 도둑 상장을 막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탈중앙 블록체인 코인들이 가장 큰 숙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개방형 네트워크이다 보니 메인넷이 출시가 되면 거래소에서 수천 가지의 거래소에서 API 연결을 자기들끼리 해버리고 코어 팀과의 상의도 없이 그냥 도둑 상장을 해버리는 경우가 분분합니다. 사실 이젠 그 단어 자체도 도둑 상장이 아닌 자율 상장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뉴스들을 보면 정말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탈중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블록체인에 연결을 해서 상장을 하든 말든 코어 팀이 무슨 상관이냐. 탈중앙은 그런 게 아니다. 거래소 상장도 탈중앙 법칙의 하나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고 코어 팀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무너지고 로드맵이 우리가 계획한 로드맵이 무너지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싸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파이는 이 부분을 초반에 이런 식으로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개척자가 KYC를 수행을 하고 파이를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즉 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개척자들, 즉 파이오니어들에게 KYC 솔루션을 계속 배포를 할 것이고요. 그들이 KYC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KYC는 몇 달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고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누구는 좀 일찍 KYC를 받고 다른 누구는 KYC를 좀 늦게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좀 스크롤을 해서 보다 보면 A, B, C, D 이렇게 알파벳을 사용을 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정말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설명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본인이 A이고 자, 그리고 B, C, D이라는 어닝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D, E, F, G라는 방패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KYC를 받은 사람은 본인인 A와 B와 D, F만 KYC를 받았다면은 이 C, E, G에 해당하는 보너스는 A에게 아직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이 보너스는 제가 예전에 락업을 설명을 한다고 보여드렸던 그 페이지에서 오렌지 컬러 부분에 잠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의 지갑을 열어보면은 이 락업 창에 오렌지한 부분에 이 잠금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당연히 본인이 채굴한 거와 또 본인 A는 KYC를 통과를 했죠. 그리고 BDF도
KYC를 통과를 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잔금 그리고 본인의 잔금은 이 보라색 부분에 있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CEG 이 구성원들이 KYC를 받게 되면 그때마다 이 잔금들이 이 오렌지 컬러에서 보라색으로 이동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KYC를 통과하지 못한 이 오렌지 컬러의 잔금은 기간을 한정해 놓을 거라고 합니다. 얼마 동안 기간을 한정해 놓을지는 아직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KYC를 그때까지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 오렌지색의 잔금은 폐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A라는 사람은 CEG라는 구성원들에게 가서 KYC를 빨리 맞춰라 이렇게 설득을 해줘야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폐쇄형 네트워크의 제한 사항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와 다른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 거래소 간에는 연결이 없다. 아까 언급해드렸던 도독 상장을 막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메인넷은 파이 브라우저의 파이 월렛 또는 파이 앱을 통해서만 액세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분간 다른 지갑을 사용하기 힘들 거란 얘기죠. 오로지 파이 월렛으로만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당분간 방화벽이 항상 제자리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메인넷에서는 핵심 팀의 노드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드 운용자가 아닌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에게는 뭐 별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폐쇄형 블록체인에서 지금 허용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장려하는 거래 방식이 무엇일까? 한번 나열을 해보면 파이 앱을 통한 파이의 상품 및 서비스 교환, 그리고 파이 앱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위해서 P2P 거래는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지하는 경우는 파이를 법정화폐, 즉 캐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런 현금이나 다른 암호화폐의 거래를 미래의 약속을 전제로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 완전히 철저하게 막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요점이 보이네요. 이 폐쇄형 네트워크 동안 커뮤니티의 성숙도, 이 경제 상황의 성숙도와 KYC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기간은 내년 2022년 3월 14일 파이데이죠. 또는 파이2데이, 파이2라는 건 6월 28일, 2022년 6월 28일 또는 그 이후에도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방형 네트워크 기간은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의 방화벽이 제거가 되면서 다른 네트워크나 다른 지갑들 또는 파이 메인넷에 연결하려는 모든 사람과 외부 연결을 허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API 호출은 방화벽으로 보호되지가 않으며 파이오니어들은 자체적으로 파이 노드 및 API 서비스를 실행을 할 수가 있다. 개척자는 다른 블록체인과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커뮤니티 노드는 메인넷도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무슨 말이냐면 그때부터 진짜 탈중앙 코인 시스템과 똑같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되면은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어도 파이코어 팀에서는 상관을 안 하겠다라는 또 뜻이 되겠죠. 자, 대신 이 모든 것들은 커뮤니티의 성숙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KYC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 파이의 가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또 직역을 해보자면 여기서는 may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3월 14일이나 6월 28일 확정은 아니고요. 더 연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 저희들이 할 일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거래소 상장은 당분간 불가하다. 열심히 규정 안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파이코인의 가치를 올리는 부분, 이 부분밖에 없을 듯 하고요. 저는 또 락업 비중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지금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다른 스테이킹 옵션이 나오면은 거기다가 이제 제 파일을 묶어두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로드맵을 듣고자 하니 지금 당장은 락업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제 자체 포트폴리오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 중 현금화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뭐 계정 정지가 될 수 있을 것이기에 좀 조심을 하시고 항상 정해진 규정 안에서 파이코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 정보가 있으면 다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